안녕하십니까. 명리대의 적광입니다. 적평진전 제30강 인수격 두 번째 시간으로 인수 대 식상과 인용 식상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인대 식상 이 귀자와 인용 식상의 그 격은 둘이가 서로 비슷한 형태입니다. 비슷한 형태인데 다만 역할이 인수의 예를 들어서 일간이 병화라고 했을 때 인성은 가불목이 되겠죠. 이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인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인성이 뭘 이렇게 가지고 국을 이루고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정관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성이 비급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인성이 재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인성이 식상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성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인성이 식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에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극하고 그다음에 재성을 이렇게 생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식상의 그 역할이 그러한 그 인성의 격을 이루면서 식상을 쓰는데 식상은 그런데 이 그 식상이 뭘 가지고 뭘 이렇게 그 좋아하느냐, 식상의 최종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격국이 갈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인수격이 식상을 대동하고도 기하게 되는 경우, 이것보다 인대식상이라고 하거든요. 인성이 식상을 대했다. 인대식상이라고 이렇게 그 용어를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고 인수도 왕하고 그리고 반드시 정관이 있는 경우, 정관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그런 격국이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식상이 있어도 격을 꺾지 않고 오히려 기하게 되는 특수한 경우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성이 예를 들어서 인성이 식상을 극해서 정관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격국의 형태는 인성이 이제 주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인성이 주가 돼가지고 식상을 억압하고 관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하고 일간이 왕한 기운을 식상으로 이렇게 설기를 해주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사주의 그런 격국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격의 성립 조건은 정관이 반드시 특출해야 돼요. 그리고 일간이 강해야 되고 인수도 왕성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식상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인성이 가장 그 중요한 노릇을 하고 있죠. 인성이 식상을 자극해서 관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식상은 인성하고 일간이 이렇게 왕한 그 기운을 식상이 이렇게 그 설계를 해준다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식상이 있어도 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인수를 조절하는 용도가 되어 기격이 된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인대 식상일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냥 인용식상을 쓰는 경우는 신강하고 인수도 왕하면 그 태가함을 염려하여 일간을 설해야 수기해야 좋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식상을 용신으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인수격인데 일간하고 인수가 너무 왕하니까 이게 식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식상이 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식상을 자극한 게 아니고 이 식상이 인성의 기운을 오히려 이렇게 그 설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관운이 오면 필패가 되는데요. 임대 식상에서는 정관운이 오면 아주 좋아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왜냐? 임대 식상은 인성이 이제 그 주로 인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임비식일 때 인용 식상일 경우에는 식상이 최종 목적이 된다. 식상이 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립 조건도 일간이 신강해야 돼. 인수도 또 이렇게 왕해야 되죠. 이래야만이 그 태가한 일간의 기운을 이렇게 그 조절시키기 위해 식상을 의도적으로 용신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런 경우를 쉽게 얘기하면 인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비식. 인비식의 사주들이 영재들이 많아요. 그 영재들이 굉장히 많고요. 상관경관하고 있는 이런 사주들은 그 수학 수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태관 기운을 잡기 위한 의도적으로 설기를 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식상이. 그래서 식상이 용신이 된다. 그러므로 일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을 대동하고도 기하게 되는 경우하고 식상을 써서 퇴화하는 경우를 이렇게 퇴화하는 것을 설하는 경우 이제 이것을 인대 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인대 식상 그다음에 인용 식상 인용 식상 인비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인비식의 사주하고 인대 식상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식상 출현의 이유는 원국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정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성이 정관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리고 왕한 일간의 기운을 식상으로 설기를 해준다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제 어느 것이 주가 되냐 이게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용신으로 이제 그 식상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인비식의 경우에는 이제 보는 관점에는 식상이 있어도 격을 해치지 않는다. 왜? 인수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식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해가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강조점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식상이 있어도 기격이 가능하다. 식상이 없으면은 격이 성립이 안 되죠. 여기서 식상이 합을 당하거나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그 해소를 당하거나 하면은 격이 이렇게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역할에 있어서는 균형 유지, 그다음에 태화 조절의 중심 용신. 요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냐면은 식상 존재 자체가 해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식상이 없으면은 격이 이렇게 파괴가 되죠. 이럴 때는 인비식의 경우는 식상이 없으면 격이 파손되지만은 여기 이제 인대 식상일 경우에는 식상 존재 자체가 해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이 두 가지 경우 동일한 구조를 설명하지만 초점이 다르죠. 하나는 인성, 하나는 식상 이렇게 하나는 식상이 있어도 기하게 되는 전제 조건을 설명하고 하나는 태과를 조절하려고 식상을 필수 조건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인대 식상은 식상이 있어도 기하게 된다는 전제 조건이고 정관이 있어야 한다, 투출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겠고 인비식의 경우는 하나는 태과를 조절하려고 식상을 필수 용신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식상대동에서 기격이 되는 경우 결과 중심의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식상을 사용할 경우에 태과 조절, 인비식의 경우는 방법, 용신 중심의 설명이 이제 된다는 뜻이 있고요. 둘 다는 신강하고 인왕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공통적이고 다만 하나는 이미 자연적으로 기격이 성립된 모습, 정관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하나는 왜 식상이 필요한지 원리를 설명하는 구조. 태거하기 때문에 식상이 필요하다. 인비식의 경우는 이런 그 원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수격의 식상은 일간이나 인성이 과다를 조절하는 균형의 역할을 할 때 기하게 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느냐, 이미 성립된 격을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임대식상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이것은 임비식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인대식상 그 사주를 하면 그 자평진전에 사례로 나와 있는 사주를 보면요. 주상서의 사주, 이 주상서 사주를 보면은 술월의 신금일주죠. 신금일주가 이제 토가 이렇게 너무 왕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왕하죠. 일간은 이게 술토에 그래도 월령에 근이 있고 연재도 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약한 그 신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금의 세력을 임수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임수가 신금도 이렇게 도세를 해주고 하고 그다음에 무토는 이 임수를 이렇게 제어해서 이 정관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격이 되죠. 기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운을 본다 하면은 인수격에
정관을 쓰는데 식상을 함께 투출한 경우에는 우는 관성이 왕한 운이 좋고 인수의 향이 좋고 식상은 해롭고 칠상은 좋다 그랬거든요. 인수격에 정관을 쓰는 경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저 관인 소통을 하고 있는 사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식상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저 인성이 임수를 극해서 병화를 이렇게 해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화토의 그 기운을 이렇게 임수로 이렇게 그 설계를 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기가 유통을 하기 때문에 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기가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이렇게 현명하고 영리하면서 굉장히 수려한 그런 관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운을 보면은 그리고 운을 보면은 인수격의 정보를 쓰는데 식상을 함께 대도한 경우에 운은 관성이 왕한 운이 좋겠죠. 관성을 왕하는 운이라고 하면 관을 돕는 운이겠죠. 그리고 재성운도 괜찮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나 식상운은 좋지 못하다. 식상운을 했다. 식상이 왕해지면은 안 되겠죠. 식상이 오면은 이 화가 이렇게 깨지니까 이 식상운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비겁이나 인성운은 좋다. 초년 식상운은 별로 이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리고 재성운은 이렇게 쓸만하다. 인성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재성 운세가 그 운로가 비교적 아주 좋은 운로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OX로 한 번씩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나눠 보면서 이렇게 그 사주를 분석하는 이런 그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이제 사주를 볼 때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인용식상의 경우는 인비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인비식. 인비식은 이렇게 영재사주라고 그러죠. 굉장히 영리한 이런 그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인비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전문직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장원의 사주라고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인수격이고 일간이 이렇게 왕하고 무기토로 이렇게 그 설계를 해주죠. 여기서 식상의 역할은 설계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수려하게 수기를 유통하게 해준다. 기운의 흐름을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식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식상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경기 성립이 안 되겠죠. 신강하고 인수도 강하면 그 태감을 염려하여 일간을 설하여 수기해야 기격이 된다. 인수도 약하고 일간도 약한데 중첩된 식상을 쓴다면 비난한 격국이 된다. 이게 당연하겠죠. 이러면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고 식상도 이렇게 좀 왕한 편이죠. 이렇게 해서 인비식의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운급제한 사주다 해서 이장운이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인수격의 식상을 쓰는 경우에는 재운도 길하다고 그랬거든요. 재운. 이 재성운도 길하다. 그 식상이 주가 되니까 그러겠죠. 이 재성을 정해주니까, 토생금 해주니까 재성운도 길하고 식상운도 이롭다. 식상운도 이롭죠. 식상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니까. 식상, 무기토운도 괜찮죠. 이러는데 만약 정관운으로 가면 재앙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정관운. 여기 정관운이 여기 오네요. 개해대운이 아주 그 조금, 좀 좋지 않겠죠. 개해대운이. 무게합해서, 이렇게 식신 하나 합하고 정관을 이렇게, 이 합해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그리고 이 재성우는 식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토생금하니까 좋고요. 식상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일간하고 인성이 왕하니까 기운을 충분히 설해 갈 수가 있으니까 식상운도 좋다. 비겁운도 내가 왕해도 식상으로 설계가 되니까 이게 나쁜 대운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관운으로 행하면 이렇게 도리어 재앙을 만나고 칠사로는 도리어 복이 된다. 이 식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칠사는 좋은데 정관은 해롭다. 정관은 해롭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비식의 사조하고 인대식상의 사조를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이제 그때는 인수격에 이 칠사를 쓰는 경우가 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상당히 이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